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현지 시각 5월 11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오신트 정보들과 전황 지도들을 볼 때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맹공세를 퍼부었던 하르키우 북쪽의 피톰니크를 탈환했고 하르키우 동북부의 테르노바 또한 탈환했습니다. 이로써 하르키우시의 북동부 지역은 조만간 우크라이나군이 모조리 탈환해버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이제 이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늦추기 위해 폭파하고 도망갔던 교량들을 복구하기만 하면 강을 건너가 우크라이나군의 점령 지역을 더 넓힐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우크라이나군은 보찬스크와 하르키우 북동부의 핵심 교통 거점인 쿠피안스크를 탈환해 이지움에 대한 러시아군의 보급을 끊는 것은 물론 하르키우주 전만에 대한 대탈환전을 벌이는 것도 해볼 만한 상황인데요. 오히려 침략자인 러시아가 이제는 우크라이나군에게 국경 도시인 벨고로드를 위협받게 될 판입니다. 현지 시각 5월 12일 오전 알려진 소식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 올렉시 아리스토비치는 우크라이나 병력 일부가 하르키우 방면의 러시아 국경을 넘어가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를 침략했다는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공격 의도가 없는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사실 이곳은 세베르스키 도네츠강 상류에 강폭이 급격히 좁아지는 지역들이 있어 교량을 복구하기 전에도 우크라이나군이 도하작전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부교와 이를 호위할 전력만 있어도 강을 건널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군은 개전 초기 러시아군이 전방위적으로 침공을 가해온 것과는 달리 비교적 느리지만 반격을 통해 확실하게 점령 지역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현재 공세로 돌아선 우크라이나군이 개전 초기부터 지금까지 공세를 쏟아부어왔던 러시아군과 가장 다른 점은 뭔가에 쫓기듯 지나치게 공세를 서두르지 않는다는 점일 겁니다. 현재 하르키우 동북부와 북부 지역을 비롯해 많은 곳을 탈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점령지의 모든 도시와 정착촌을 확실히 정리하며 진지를 구축하면서 꼼꼼하게 진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답답하고 공세의 속도 또한 너무 느린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난날 5월 9일을 승전의 날이라 멋대로 정해놓고 준비도 되지 않은 병력을 밀어넣다가 지금의 사태에 이른 러시아군의 실책을 그대로 겪을 것이 아니라면 지금의 우크라이나군처럼 공세를 취하는 것이 정확한 판단일 겁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한 지역이라 해도 혹시나 예상 못한 곳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 러시아군을 막기 위해서는 진지와 참호를 파고 그 안에서 보병 위주로 방어를 수행하고 전차부대와 기계화부대는 공세작전에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인 병력 운용법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그러나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런 식의 공세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의 전차부터 미사일은 물론 많은 군사 장비들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는 체코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획기적으로 너무나 빠르게 만들어줄 엄청난 신기술이 등장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신기술을 이용해 만들어지는 것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지원된다면 러시아군은 미처 대응할 틈도 없이 몰려오는 우크라이나군의 공세에 경악을 금치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코가 우크라이나에게 단 20분 만에 만들 수 있는 대전차 방벽과 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신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신기술이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전선에 보급된다면 우크라이나군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지를 구축하면서 약해져가고 있는 러시아군을 폭풍같이 밀어붙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최근 현지 시각 5월 9일 체코의 국영 라디오 방송은 체코의 한 업체가 3D 프린터로 제작한 대전차 방벽 모듈을 우크라이나 현지에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자사가 개발해낸 특수 3D 프린터를 활용해 3D 프린팅된 강화 콘크리트 방벽을 모듈식으로 제작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와 체코 정부는 이 업체에게 의뢰해 우크라이나 보병들의 진지를 더욱 강하고 빠르게 구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를 통해 만들어진 이 독특한 모듈식 대전차 방벽은 다양한 재료를 배합해 여러 다양한 형태의 방벽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이 3D 프린터가 있다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단 20분 내에 한 개의 콘크리트 방벽 모듈을 만들어낼 수 있고 하루에 최대 30개까지 모듈식 방벽을 생산해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그야말로 혁신이나 다름없는 속도인데요. 보통 전장에서 콘크리트 구조물로 진지를 구축하는 데는 약 한 달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무 합판 등을 이용해 거푸집을 만들고 그 안에 적절히 혼합된 콘크리트 재료를 타설한 다음 단단하게 굳을 때까지 약 한 달간의 양생 기간을 필요로 하기에 하루하루 1분 1초가 급한 전장에서는 답답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20분 만에 한 개씩 뽑아내는 콘크리트 방벽으로 진지를 구축한다면 어떨까요? 이 3D 프린터로 뽑아낸 콘크리트 방벽 구조물도 완전히 굳어 경화되려면 약 20일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제작된 직후라 해도 웬만한 소화기는 물론 폭발하는 수류탄의 파편 정도를 막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일이 지나 완전히 경화되면 이 방벽 구조물은 제블린과 같은 대전차 미사일의 위력은 물론 전차의 주포에서 쏘아대는 포탄을 맞아도 끄떡없을 만큼 엄청난 방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탄도연구소에서는 방탄 기능 테스트까지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업체 측에서는 우선 미리 제작해 놓은 3D 프린팅 콘크리트 장벽 수십 개를 우크라이나에 먼저 지원하고 현장에서도 이 3D 프린팅 콘크리트 방벽을 뚝딱 만들어낼 수 있도록 20대 가량의 3D 프린터도 함께 보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비는 전시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전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전투 과정에서 손상되고 파괴된 우크라이나의 마을과 가옥들을 재건하는 데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콘크리트로 구성된 대전차 방벽을 전장에서 금세 만들어 방어 진지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은 전쟁을 수행하는 일선 병사들에게 있어 특히 기적으로 받아들여질 듯한데요. 그도 그럴 것이 급조된 참호와 방어 진지는 적의 앞에 차단선을 구축하고 적의 공세를 막아내는데 효율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만큼 참호 안에서 싸우는 일선 병사들에게는 지옥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참호라는 것도 계획대로 잘 구축되기만 한다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소나 병사들에게 먹을 만한 음식을 제공하는 야전 취사장, 참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쾌적한 환경의 수경지, 그리고 이런 시설들을 연결해주는 교통호 등을 모두 갖추게 되고 참호 안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로와 발판 등도 설치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현재 계속해서 진격을 반복해야 하는 우크라이나군은 전투 후 진지 건설, 전투 후 진지 건설 이런 식으로 참호와 방어 진지를 구축하는 일을 계속 반복해야 하기에 급조된 차단선과 방어 진지를 구축하느라 지쳐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일 텐데요. 당연히 실제 전선에서는 참호를 급하게 만들 때 배수로는커녕 총알을 피할 구덩이를 파는 것만도 힘에 부치기에 제대로 된 휴게시설 같은 것은 꿈꾸기 어려운 적이 실제 과거 여러 전쟁에서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제1차 솜 전투 당시 영국 육군은 공세를 개시한 지 하루 만에 6만여 명의 사상자가 나오는 사태가 일어나기까지 했는데요. 참호 안에서는 이게 고양이인지 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통통하게 살찐 쥐들이 돌아다니고 소름 끼칠 정도로 많은 이와 벼룩이 득실거리는가 하면 비만 왔다 하면 물이 가득 차올라 참호 안의 장병들은 항상 물에 젖은 걸레처럼 젖어있는 상태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참호 속에 물이 차올라 익사하거나 참호가 무너지는 탓에 매몰되어 버리는 일까지 빈번했습니다. 엄청난 추위와 더위에 온갖 질병까지 기승을 부렸던 참호전은 그야말로 생지옥이나 다름없었는데요. 안 그래도 주변의 땅이 완전히 진창이 되어버리는 라스푸티차가 기승을 부리는 우크라이나에서 급조되는 참호 안에서는 당연히 이와 같은 최악의 참호전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20개의 3D 프린터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20분 만에 만들 수 있는 콘크리트 방벽이 하루에 최대 600개씩 만들어진다면 훨씬 쾌적한 환경의 방어 진지를 더욱 빠르게 구축할 수 있을 테니 이 소식에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현지 일선 병력들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 사이 한국에 이근 전 대위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물론 현대전에서는 적과 참호전을 벌이는 고착 상태를 타개할 방법이 여러 존재하는데 항공기의 폭격, 벙커버스터 폭탄, 열압력 과기, 전차와 자주 곡사포, 다연장 로켓의 포격 등이 그것들입니다. 특히 항공폭탄급 열압력탄이나 소위탄이 참호에 떨어지면 튼튼한 방어 진지였던 참호는 한순간 무덤으로 변해버리는데요. 다행히 러시아 공군이 명성과는 달리 별다른 활약을 이번 전쟁에서 하지 못하고 있고 그들의 기갑 전력은 라스푸티차 진창에 빠지지 않기 위해 주요 도로로만 기동하며 우크라이나군의 기습 공격과 게릴라 작전에 의해 소모되고 있습니다. 참호에 숨어있던 우크라이나군이 공세를 퍼붓는 러시아군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혀왔는데요. 이제는 러시아군 또한 우크라이나군의 거센 반격이 시작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참호와 진지를 건설해야 할 겁니다. 그들이 허겁지겁 참호로 짓는 속도에 비해 우크라이나군이 참호로 짓는 속도는 3D 프린터 신기술의 도움으로 차원이 다르게 앞당겨졌으니 이를 이용하는 전선에서는 파죽지세와도 같은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런 만큼 이런 신기술의 지원이 우크라이나에 더욱 대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